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국세징수권도 그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영상에서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은행 가서 납부를 했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는 소멸하죠. 그 일반적 케이스인데, 그런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도 이 납세 의무는 사라집니다. 흔히들 이제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지금 납부를 하지 않다. 이게 확정이 뭐냐면 신고를 다 끝난 거죠. 세금이 이제 확정 나와서 신고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완성이 돼서 끝난 거죠. 납부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이 납부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5년만 지나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럼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걸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가? 예,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다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을 하죠. 그런데 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징수권이 뭐냐? 징수권, 확정된 조세, 정확하게 세금이 이제 나온 거죠.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안 내면 납세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강제징수, 압류 등이죠. 이거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 네, 흔히 얘기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의 법리죠.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이게 지나가 버리면 뭐가 된다? 소멸돼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국세징수권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해 납부 의무도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보니까 5억 이상인 거는 10년이죠. 세금 좀 크면 길어요. 10년입니다. 5억 이상의 세금은 10년. 5억 미만이 5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억 미만이라 하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네, 흔히들 이제 알고 있으신 거죠. 그럼 언제부터냐?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죠.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된다. 소득세라면 5월 31일까지 신고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법인세 만약에 3월 31일까지라면 3월 31일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요 개념이에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면 시효의 중단이란 건 뭐냐면 소멸시효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즉 뭐냐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앞에 게 완전히 뭐가 돼요?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이 중단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냥 5억 미만이라서 쭉 볼게요. 그래서 1년부터 5년까지가 있는데 여기 4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요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바로 뭐 했다?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냈다. 그렇죠. 교부 청구라는 것은 현재 압류가 진행돼서 그 강제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참가해서 그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걸 받겠다는 게 교부 청구죠. 네. 어쨌든 이런 고지나 독촉 같은 걸 이때 했다. 보냈다면 이 앞에 진행되어오던 4년 몇 개월의 시간이 전부 다 없어지고 다시 요때부터 다시 새로이 5년이 가야 돼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결국 뭐냐 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5년만 지나고 10년만 지나면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앞에 게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볼게요.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기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이 뭐가 된다? 진행이 된다.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요런 행위, 즉 소멸 어떤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납부고지, 독촉 등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내온 게 아무리 길어도 그렇죠. 4년, 뭐 3개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앞에 게 모두 사라지고 새로이 다시 진행을 한다. 이게 시효의 중단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시효의 정지는 없어지진 않아요. 정지했다 다시 흘러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볼게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유예한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보면요. 분납기간 나눠내겠다는 얘기죠. 납부고지 유예. 네, 이걸 사정이 있으니까 고지를 유예해달라,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멸시효의 정지는요. 세금을 어떻게 분할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안 내겠다가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효가 정지했다가 다시 흘러가는 거죠. 앞에 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기업과 이게 끝나면 다시 니은이 이어서 진행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소멸시효의 중단 때문에 그렇다. 이 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5억 미만의 국세의 경우에 5년간 지나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런 납부고지, 독촉, 이런 압류, 교부 청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앞에 진행되어 오는 시효는 모두 없어지고 다시 새로 진행하게 된다. 그걸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결손 처분 같은 걸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판단했을 때 진짜로 이분한테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결손 처분을 내리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끝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 뭐 때문에? 네, 소멸시효의 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